국립순천대학교 황한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 AI 실습 수업이라고 안내가 돼 있을 거고요. 그래서 특별 세션이고요. 실제 그 행정학 교육하시는 교수님들께서 AI를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해서 그 강의를 실제로 했던 사례들을 소개하는 그런 세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들 많이 참석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AI와 함께하는 관리자 의사결정 교육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통계 수업에서 AI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북대학교 최한별 교수님께서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네. 네. 그 최한별 교수님께서는 사정상 온라인으로 참석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국민대학교 이명빈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임영빈입니다. 네, 특히 또 이명빈 교수님께서는 또 요즘 유행하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이제 교환을 어떻게 개발하고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수업 활용 사례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좀 보완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 생성형 AI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LLM 기반의 AI 말고도 어떻게 디지털 기술들과 융합을 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들 요즘 교수님들께서 통계 수업할 때 AI 사용하고 계시고 또 학생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학생들에게 좀 더 교육 효과가 높을 수 있는 AI 활용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최한별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또 이제 그 외에도 교수들이 어떻게 교환을 개발하고 교재를 활용할지와 관련해서 AI 활용하는 거를 하기 때문에 세 가지가 모두 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순서대로 50분 동안 진행을 하고 이어서 최한별 교수님께서 하시고 임영빈 교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임영빈 교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 먼저 AI와 함께하는 관리자 의사결정 교육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실습 사례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잘 보이고 계시죠? 네. 일단 저는 그 교환을 디지털 정부론이라는 수업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대부분의 학과들에서 AI 정부 또는 디지털 정부에 관련한 수업을 개설을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의 관심도도 좀 높은 수업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꽤 학생들이 많이 수강 신청하는 수업인데요. 공공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혁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기술 활용이 그래서 공공 관리와 정책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업 취지상 학생들이 그냥 이제 이론적으로만 내용을 배우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더 재밌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이 기술 활용에 대해서 체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기술 활용한 실습 교육을 그래서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프로그램은 교육 프로그램은 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과제를 하면서 과제를 제가 이제 연구 책임자로 참여를 해서 공무원 대상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대상으로도 1년 반 정도 교육을 실제로 진행을 했고요. 다양한 연령대인 분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 효과를 봤었는데 이어서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도 그 실습 교육을 적용하게 됐고 꽤 제 생각에는 좀 만족스러운 학생들에게 이 평가를 받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는 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과제를 제가 수행하면서 디지털 트윈 전문가들이랑 같이 공동 개발했고 매뉴얼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 또 공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그냥 이제 실습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적응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뭘 하는 거지? 이러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실습 상황인지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실습에 실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적인 이제 관리적 의사결정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국립순천대 행정학과 학생들은
지자체 공무원이 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 공무원이 경험할 실제 의사결정 상황을 그래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조직의 실무자, 관리자가 도시에서 어떤 도시 계획과 관련한 관리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순천에 학생들이 염원하는 대형 쇼핑몰을 설치하는 그거에 대한 도시 계획을 세우고 실제 설치를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한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상황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대형 상징물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봤고요. 실제로 이제 지자체들에서 또 많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 기사를 얻던 거는 여기 조폭 저승사자가 된 우리 동네 명물에서 사실은 저도 이제 지방을 많이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여러 학회나 세미나 일정 때문에 가게 되는데요. 가다 보면은 정말 흉물스러운 조형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상징물을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주민들도 만족스럽지 않고 관광객 유치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의사결정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문제점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의 취지, 이 수업에서의 다뤘던 실습의 중요한 취지가 됩니다. 디지털 트윈이 이제 과거보다는 좀 많이 알려진 기술이 됐는데요. 근데 여전히 여기 계신 분들이 AI는 아는데 디지털 트윈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디지털 이 트윈이잖아요. 쌍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상 세계에 현실 세계의 쌍둥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 다루는 거는 디지털 트윈 국토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현실 세계의 국토 도시에 대해서 이제 가상 세계 쌍둥이를 만든 플랫폼이고요. 그 플랫폼에 이제 그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 세계를 구축해 놓는 거죠. 그냥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이 버추얼 싱가포르는 되게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버추얼 싱가포르는 도시이자 국가라는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 전체를 가상의 쌍둥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 교통 정책이라든지 그 뭐 어떤 공공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의 경우에도 이런 형태의 디지털 트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됐고, 그래서 개발이 된 게 디지털 트윈 국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아마 지금까지 들어왔을 때는 도대체 뭘 할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실습을 하는 거를 시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구글에 디지털 트윈 국토 또는 그 V월드라고 치면은요,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이 나오고요.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방문자가 오늘 방문자만 66,000명 정도 됩니다. API 호출이 이거 보시면은 이게 3,600만 건이거든요. 3,600만 건 API 호출이요. 이 디지털 트윈 국토가 개발이 되고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공공 데이터 개방이 또 모범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이제 사실은 요즘 1인 AI 기업들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런 디지털 트윈 국토에 제공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공공 데이터로 공개가 되고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지금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소통 공간과 기업 정보 가면 실제 활용 사례들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오픈 API 기반이라서요. 누구에게나 이게 공개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짜로 다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 조회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제가 먼저 한번 여기를 한번 쳐볼게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 대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 나오죠.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싶으시죠? 예,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싶으시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도랑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뭐 스크롤을 당기거나 하면은 여기에 좀 자세히 볼 수 있는지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일반 네이버 지도랑 좀 달라지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면 이제 컨트롤을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네이버 지도랑 다르게 3D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 국토의 모습들을
이렇게 플랫폼에다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엄청 자주 되지는 않고요. 이런 시스템을 보통 개발하는데 많은 돈을 들이고 유지 비용에 많이 편성을 안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디지털팀 국토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플랫폼보다는 유지 비용이 많이 편성이 돼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긴 한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 아시아 문화 전당을 보면은 아직 좀 미완성인 상태로 좀 구축이 되어 있는 거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랑 조금 약간 모습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이게 이제 좀 화질이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지금 화질이 중화질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화질로 바뀌면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는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죠. 지금 제가 화면 눌렀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 비용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지 비용이 이제 아주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업데이트되는 주기나 그 업데이트되는 정도가 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저는 이제 실습을 실제 순천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니까 순천을 사례로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기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지는 못하니까 사실 큰 의미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순천대학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대학교로 이동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마찬가지로 3D로 이제 화면 맵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제가 있는 건물입니다. 제가 있는 건물이고요.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건물을 클릭하면 건물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데이트가 계속 진행 중이고 유지 비용이 많이 될수록 더 업데이트가 잘 될 텐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정보들이 더 정교하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일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6동에 대해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부터 해서 건물 면적 등 정보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또 나와 있지 않고 뭐 이런 특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해 보실 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게 항상 이게 실습하면은 멀쩡하다가도 이게 갑자기 인터넷이 느려지거나 컴퓨터 멈추거나 항상 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네, 제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어서 괜찮은데 제가 이제 실제 실습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을 항상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그 50대 이상인 공무원들 대상으로도 했었거든요. 굉장히 재밌어 하시면서도 이제 진행이 잘 안 돼가지고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이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나온 김에 저희가 실제로 관리자 의사결정을 할 구간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천에서 이 신대지구라는 곳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여기가 새로 개발되는 지구거든요. 개발된 지 얼마 오래되지 않은 지구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순천 안에서 신도시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업데이트가 이게 잘 안 된 거죠 아직. 여기는 지금 무슨 공간이냐면 비어 있는 공간으로 여기 나와 있는 실제 비어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공공병원이 유치가 도시계획상으로 예정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비어 있는데요. 근데 학생들한테는 여기를 이제 쇼핑몰을 건설할 부지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공무원의 경우라면 이 지구가 도시계획상에 어딘지를 이 플랫폼에서도 확인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공공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의 공공 데이터들이 이 플랫폼에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제도를 클릭한 다음에 보면 이 새만금 개발 사업, 국토관리 지역 개발, 뭐 농림, 해양, 수산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공공 데이터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를 클릭하면은 실제 우리가 관심 있을 만한 정보들이 나오고요. 저는 지금 도시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이니까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를 보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에 대해서 어떤 건물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지금 클릭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공간 시설 이걸 클릭해서 이와 관련한 공간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교통시설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아까 의료 공공병원이 예정된 곳이라고 했잖아요. 보건위생시설을 국토계획 클릭하면 실제로 여기가 이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트윈 국토가 사실 공공 데이터를 이제 같이 활용해서 여러 가지 관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용이한 공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을 만들고 하는 게 이제 학생들이 공무원이 됐을 때 이게 실제로 어느 지자체든지 어떤 공공기관이든지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기획을 해보라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실습도 개발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러면 도시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받고요. 그 외에 다른 정보들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제가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쇼핑몰을 짓는다고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순천대 학생들의 염원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뭐 약간 스타필드나 약간 이런 좀 뭔가 좀 이렇게 순천에도 큰 쇼핑몰이 있었으면 좋겠다. 순천에 사실 NC 백화점이라는 거 말고는 쇼핑몰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항상 염원을 해서 저도 학생들의 니즈에 맞춰서 쇼핑몰에 대한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쇼핑몰을 짓는 걸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이 무엇이고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이제 둘러보기 기능 정도인데요. 이 둘러보기 기능을 눌러서 클릭하면 이렇게 밑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지금 이게 잘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볼품이 없는데요. 근데 잘 만들어진 그 서울의 주요 지역들을 만약 관심 있어서 보시면은 둘러보기를 했을 때 꽤 그럴듯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한번 자기 지역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면은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실제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다고 건축물을 짓는다고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하려고 했던 게 쇼핑몰을 짓고 근데 쇼핑몰만 지으면은 20, 30대에게는 크게 이제 뭔가 물론 쇼핑몰이 영원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뭔가 좀 이렇게 상징적인 뭔가 임팩트가 있는 뭔가가 들어오면 되게 이제 더 여기 공간이 더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다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형물이나 건축물을 짓게 될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면은 이제 분석 및 시뮬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석 및 시뮬레이션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시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 몇 가지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다 돌려놨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해볼 건데요. 먼저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가상 분석, 기상 분석.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조형물 같은 거 지을 때 잘못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조형물이 갑자기 넘어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이제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도시 계획을 할 때 이 바람길 분석하는 게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 기본적으로 이 구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이제 바람길이 형성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바람길의 주요 지역에 만약에 이제 그 건물이나 조형물을 지었을 때 건물은 뭐 괜찮겠죠. 콘크리트 건물은 괜찮을 텐데 이제 조형물은 안전사고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하는 그런 걸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람길 분석을 해볼 건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제가 해놨는데 여기 안 뜨고 있는데 제가 로그인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로그인을 해서 접근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그인을 바로 했고요. 제가 미리 좀 분석을 해놨습니다. 신대지구 쇼핑몰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 분석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게 사실 시간이 꽤 많이 오래 걸려요. 한 3-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가 인터넷이 그렇게 아주 빠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이 약간 멈췄는데 네. 네. 그쵸. 네. 항상 네. 실습 장소는 인터넷이 안 좋거나 컴퓨터가 안 좋거나 한데요. 컴퓨터는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인터넷에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일단 뭐 제가 또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이제 교환이나 매뉴얼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일단 제가 분석한 걸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멈춰서 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대지구로 가서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봤었던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및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기상 분석, 바람길 분석을 클릭하면은 제가 조회했던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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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화면에 나올 겁니다. 이게 실제 분석을 할 때는 이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공공 데이터 정보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이제 길면은 한 3-4시간 정도까지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미리 해놔서 이제 곧 아마 열릴 겁니다. 네, 네, 네. 제가 미리 할 때는 시간이 전혀 지연되지 않고 됐었거든요. 네, 바로 됐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제 법례가 나오고요. 바람길에 대한 법례가 나오고 이제 실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바람길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부지 안에서도 바람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면 조형물을 만약에 이쪽에다 설치하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좀 주요 바람길이잖아요. 아마 좀 안전상의 위험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교적 여기 안에서도 크게 문제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쪽 구간에서 이제 그 조형물을 만드는 것을 이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람길 분석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또 인구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겠죠. 이 구간에 대해서 건설할 때 유동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 아까 20-30대를 타겟으로 만약에 한다고 했다면 20-30대가 실제로 근처에서 올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와 관련한 분석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 핫스팟 분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 핫스팟 분석을 통해서 성연령별 인구를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와 20대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에 순천시에 여기가 지금 해룡면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룡면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분석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이 네,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곳이 여기 아까 빈 공간이었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 바로 앞에 이 신대지구에 사실 20-30대가 많이 살고 있거든요. 20-30대가 많이 살고 있는 걸 실제로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다음 이 근처가 이게 조례지구라고 합니다. 이 조례지구에서도 굉장히 20-30대가 많이 살고 있고요. 순천 안에서도 20-30대가 실제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얘기는 이 지구에는 이 지구 만약에 여기에 쇼핑몰을 건설한다고 하면은 20-30대가 사실 20-30대가 좀 그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도보로 이동하는 게 편리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쉽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구간에 있다. 이거를 핫스팟 분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복지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원래 예정대로 공공의료병원을 설치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50대 이상, 60대 이상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핫스팟 분석을 통해서 이 관리자 의사결정을 위한 또 기본적인 인구 정보를 조사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또 해볼 수 있는 거를 또 몇 가지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형물을 설치할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이 보안 문제입니다. 보안 문제. 그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가 도난을 할 수 없는 종류의 또는 훼손하기 어려운 종류의 조형물이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많은 경우에 조형물들이 또 누군가가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뭐 훼손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조형물이라는 거를 만약에 큰 비용을 들여서 만든다고 하면은 이 조형물이 안전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좀 잘 감시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정보가 필요하겠죠. 여기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안 분석을 통해서 이걸 해볼 수가 있고요. 이 보안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 어떤 방식으로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것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어떤 상태인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남 순천시 해륙면을 통해서 CCTV를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조회를 해봤고요. 지금 여기서 표시되고 있는 게 지금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게 지금 현재 이 지구에 설치되고 있는 CCTV들입니다. 그래서 CCTV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실제 이제 설치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CCTV들이 이쪽에만 집중되어 있고 가시도가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설치하려는 곳은 이쪽이잖아요. 바람길 분석을 통해서 이쪽에 설치하는 거를 일단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CCTV 감시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CCTV 설치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CCTV를 이제 실제로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가상의 쌍둥이에 만약에 이런 CCTV나 가로등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제로 제가 해본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 처음 보는 화면인데요. 네. 잠시만요. 이게 좀 인터넷이 조금 느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일단은 제가 설치한 거는 우리가 여기에 설치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미리 사전에 한번 해봤을 때는 여기도 한번 여러 개 설치해 볼 수 있잖아요. 한번 가시각을 보기 위해서 여기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이게 보이는 게 만약에 여기에 CCTV를 설치했을 때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거 외에도 추가로 이게 설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 선택을 통해서 제가 아까 보고자 하는 곳이 이쪽이었으니까 가시 공간을 제가 이렇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조형물 이쪽에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전체적인 그 제대로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설치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CCTV를 설치하는 걸 해볼 수가 있고요. 가시거리나 시야각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이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건 직접 하진 않겠습니다. 네, 이거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형 그 사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들이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이제 실제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보면은 바람길도 문제이고 뭐 보안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어떤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냐면 이 경사도, 지형 단면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설의 안전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공사 비용이랑도 또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사도나 지형 단면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구간에 쇼핑몰을 설치하고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은 좋겠죠. 그래서 제가 지형 단면 분석은 제가 한 2시간 전에 했는데 그게 저장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2시간 전에 해 놓은 게 저장이 아직 안 돼서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아직 안 나오는 건데요. 실제로 분석을 해 보면 이 지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 줍니다.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 정보를 이용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이제 정보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토공량에 대해서도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인제 실제 공사를 하려면은 이제 굴착기를 이용해서 땅을 파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토공량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굴착 깊이나 굴착 각도를 설정했을 때 이 지표면의 어떤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건설 비용이랑 직결이 되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여기에 이제 실제로 땅을 파고 공사를 했을 때 견적을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이거를 물론 이제 과거에는 외부에 의뢰를 하면은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외부에 의뢰를 하면 해줬지만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도 기본적으로 이제 실무자들이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계약을 할 때도 어느 정도 협상력이 생길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것도 한 2-3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분석을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런 궁금증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다 이제 무슨 실습인지 알겠고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지도 알겠는데 그러면 건축물은 어떻게 할 거냐? 약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건축물은 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재밌는 게요. 이 V월드 플랫폼 안에서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이 플랫폼 자체의 건물입니다. 근데 저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그냥 한번 제가 이제 제가 했던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구간에 건축물을 짓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어떤 형태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어떤 형태로 면적 구간을 지정을 할 때는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는데 이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나 싶은 끔찍한 건물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0, 30대가 여기를 오르다가 도망을 가게 되겠죠. 이제 잘못된 건물이 지었다 하고 도망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는 도저히 관리자들이나 실무자들이 유용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성형 AI랑 결합을 하는 건데요. 이 V월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외부로부터 가져온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생성형 AI 중에 3D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메샤이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사례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요즘 많거든요. 시중에 많아서 꼭 뭐 이걸 해야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제가 그냥 익숙한 꼭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거를 가져왔고요. 네, 제가 로그인을 지금 해놓은 상태라서 지금 나오는데요. 저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가장 정교하게 만들려면 그 이미지를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다른 형태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또는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외국의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어서 그림을 집어넣으면 가장 이제 그럴듯하게 만들어주고요. 나는 그런 거 말고 내가 이제 직접 이제 그 프롬프트에 입력을 해서 뭔가 새로운 나만의 건축물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텍스트 모델을 통해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생성형 AI랑 똑같아요. 생성형 AI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치면 나와요.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시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런 끔찍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은 밤이 되면은 되게 무서울 것 같은 그런 건축물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계속 프롬프트를 계속 수정을 하면서 계속 이제 조금씩 더 귀엽게 해보려고 했는데 더 무서워지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는데요. 네. 자꾸 뭔가를 시도할수록 더 무섭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최종적인 결과물을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래도 별로 만족스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거든요. 제가 만들었던 걸 보여드리면은요, 황룡사 건축 그 사탑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흉내를 내서 한번 순천에 만들어 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더 안 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만든 게 이 오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리 모형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제가 최종적으로 얘도 좀 무섭더라고요, 눈이. 그래서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만들었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다가 제가 이제 그 스타필드를 가져왔어요. 그냥 사실은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냥 한번 쉽게 넣어봤더니 한 요 정도 퀄리티 정도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잘 만들거나 하려면은 또 돈의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 사비로 더 좋은 걸 한번 만들어 볼까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네. 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요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네, 요 정도까지.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제가 미리 이제 작업 여기서 지금 클릭 네. 지금 요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V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저장 방식이 있어요. 그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만 하면 되고요. 여기서 그 방금 만들었던 이 조형물을 실제로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자 모델이라는 거를 누르면은 제가 만든 건물을 실제로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에 따르면 여기 설계 도면에 가능한 확장자가 나와 있거든요. 어떤 거를 넣으면 되는지 그거에 맞춰서 저장만 하면 됩니다. 저장을 여러 가지 확장자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GLB라는 확장자를 이용해서 저장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거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지점 선택을 아까 제가 이쪽에 바람길 분석하고 이쪽에 설치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점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점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뭐가 된 건지 아직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높이가 아직 지정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면 네. 네, 지금 아직 선택이 네, 돼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뭔가 노란색 점이 하나 나왔는데 지금 처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얘를 꺼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조정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회전도 할 수가 있고요. 크기를 조금 늘릴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하 위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꺼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표면 위에 좀 올라온 것 같죠. 그래서 크기만 좀 더 키워볼게요. 네, 네, 이 정도 되면은 네, 제대로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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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 들어서 보면은 네, 여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그 메샤이 앱을 이용해서 자기만의 이제 3D 조형물을 만들어서 이 지구에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직접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경우에는 제가 이제 미적인 감각은 좀 부족하지만 하기 때문에 이제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제 최선이었던 오리 조형물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기에 아까 만들었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장이 지금 안 돼 있어서 넣을 수는 없는데 건축물을 설치해 보는 것까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 분석할 때 몇 가지 기능 중에 소개 안 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만 좀 더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여러 가지 화면들에서요. 네, 잠시만요. 제가 빠져나왔다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멈춰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대지구 빌딩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네, 아까 시뮬레이션은 지금 기능을 종료해서 지금 다시 안 나오거든요. 뭐 어차피 한번 해봤으니까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도에 저장해 놓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저장을 안 눌렀기 때문에 안 된 거고요. 저장할 수 있고요. 사실 그 이제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걸 빼먹고 했는데 바람길부터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뭐 면적도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제 건축물을 짓기 전에 관리자가 직접 가보지 않고도 부지가 되는 곳에 대해서 이렇게 면적을 지정을 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네, 지금 이거 높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의 어떤 높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도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실제 실습을 할 때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봤던 것들 화면들을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교육을 할 때 그 관리자들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실제 교육을 할 때는 그 이제 굉장히 좀 이 플랫폼에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으셔서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그래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이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과 인터페이스가 비슷해요. 그래서 PC 게임을 해봤던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한번 실습만 해봐도 저한테 막 결과물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제출도 하고 막 제가 제출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도 제출도 하고 재밌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쉽게 또 적응을 하기 때문에 또 빠르게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네, 저희가 지금 봤던 것들 이걸 다 이제 화면으로 다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좀 저보다는 그럴듯하게 만드셨는데 그 저랑 같이 했던 디지털 트윈 연구자들은 아무래도 저보다 잘 이런 거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하는 이런 것들도 한번 예를 들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아직 조금 남긴 했는데요. 공무원들이 이제 굉장히 좀 디지털 역량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제 공공기관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만나서 얘기를 들었더니 최근에 이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서 AI를 개발하는 일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또 일부 공무원들이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여전히 그런 디지털 역량을 갖추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실습이 꽤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런 디지털 기술이나 이런 AI나 플랫폼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것들이 들었을 때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 오늘 보신 것처럼 쉬우면서도 유용한 그런 관리자 실습 의사결정 상황을 실습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좀 자신감을 또 많이 가지시고 여기에서 숨겨져 있는 실제 이제 활용할 때 좀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 어드밴스된 테크닉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코딩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이 기본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더 자기가 더 관심이 있고 더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그걸 형태로 해서 더 자기만의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서 이 API를 활용한 새로운 모형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 이런 디지털 인터페이스에서 관리자 의사결정 방법 학습해야 되고 학생들도 이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을 키워야 되고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이 관리자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봤던 것들 중에는 가장 기본적인 추론 예측 모델들도 약간의 포함이 돼 있고 사실 추론 예측 모델하면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관리자 의사결정 실습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 굉장히 좀 마냥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잖아요. 뭐 바람길을 예측한다거나 뭐 보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거나 하는 어려운 일들이 아닌 것들도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실제 의사결정 상황에서 추론 예측 기능이 들어가 있는 AI를 우리가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도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제 실습 사례들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한 관리자 의사결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서 다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개발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공 조직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고 자기만의 서비스를 또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체험해봤다. 이게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트윈이나 AI 익숙해지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실습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 할까요? 바로 이어서 할까요? 네, 네. 그래도 바로 하는 게 네,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에 가시거나 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전북대 최한별 교수님께서 실습 사례 발표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소리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화면 공유를 하면서 이제 들리겠습니다. 혹시 현장에 화면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드렸는데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이쪽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네. 잘 네,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나온 것 진행하시고. 같죠.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제 두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QR코드에 제가 콜앱에 올릴 수 있는 파이썬 노트북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나 제 강의 자료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시연하는 실습 자료도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기를 이제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이 생성형 AI하고 콜앱을 활용을 해서 사실 코딩 교육 없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기는 한데요. 코딩 교육을 너무 이제 코딩 교육에 치중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행정 데이터 분석 수업을 이제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간단한 시연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현장에서 가서 발표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학교 업무 관계상 호주 시드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거의 잘 되기는 했는데 가끔씩 끊겨 가지고 이제 제 강의하는 한 40-50분 정도 저도 황한찬 교수님 정도 이제 시간을 고민을 하고 왔는데 그동안에 잘 안 끊기고 잘 되기를
이제 약간 기도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콜앱을 활용을 하는데 코딩을 조금 최소화하면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바이브 코딩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 행정이나 정책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이제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이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의 수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그러면서도 이제 중간에 이제 무엇이 이제 잘못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도 이 약간 학생들이 사실은 이런 유형의 이제 그 실습이나 수업을 했을 때 좀 관리의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연이 다 끝난 다음에는 그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그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전 2020년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사실 기관마다 관련되는 책임관을 두고 이제 활성화 계획을 세우는 게 의무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도 공무원 데이터 역량 교육을 제도화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이 황한찬 교수님도 공무원 대상으로 이제 이런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행정학과 정책학을 공부하는 졸업생들이 현장에 들어갈 현장에서는 사실은 데이터 근거를 다는 일이 이제 이미 업무의 기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책에서 법률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외우고 학습을 해서 공무원이 됐다면은 지금 우리 현장은 사실은 데이터를 이제 증거 기반으로 다루는 게 본격화가 되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그 학교 현장에서는, 대학에서는 이제 통계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실제 데이터를 만지는 단계가 어느 정도 잘 연관이 되는가. 그때도 이제 사실은 이 데이터를 만지는 단계에서 코딩이라는 장벽 앞에서 좀 멈춰서는 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생성형 AI가 발전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게 그 지금 최근의 동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컴퓨터 교육 연구에 관련되는 문헌들을 보면은 결국에 지금 초점이 코드 작성 중심에서 이미 이제 문제 분해하고 검증하는 쪽으로 이제 전환이 많이 되었고, 그러면서 그와 관련되는 효과도 사실은 교수법하고 처치 기간에 따라서 당연히 다 다르지만, 분야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코드 작성 중심에서 문제 분해 중심으로 가는 게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LMM과의 협업을 전제로 해서 수업을 재설계한 후에도 이제 학습 성과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들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이제 저 앞서 발표한 황한창 교수님이나 제가 대학원도 사실 다닌 지가, 저희는 상대적으로 신진이라서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코딩 문법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많이 중요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은 이제 상대적으로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좀 이런 컴퓨터 교육에 있어서 편리함이 생겼다 보니까 이제 우리 행정학이나 정책학에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연구 질문과 검증에 대한 부분을 보다 집중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프로그래밍 교육 연구의 전환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저희 학교에서 빅데이터와 디지털 정부라는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수업에서 이 약간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이터 분석과 관련되는 부분은 한 절반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학기 한 15에서 16주 정도 수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절반은 이제 전형적인 디지털 정부의 이론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하고, 이제 나머지 절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사 방법론을 배웠다는 전제 하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정책 질문을 어떻게 설정을 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를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시연에서 보여드릴 AI와 협업해서 분석하고 검증하는 부분, 그리고 해석하고 소통의 전 주기를 이제 같이 다루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학생들이 일단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사 방법론이나
이런 그 통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전제가 되어야 이 내용들을 이제 행정이나 정책학자로서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지, 그에 대한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제 맞지 않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약간 그 학생들마다 적극, 이게 이제 아무리 코딩이라는 게 쉬워지다고 하더라도 쉬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들도 사실은 조금 많이 생겨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제 코딩을 해서 결과물을 낼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사실은 그에 대한 이해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지표였다면, 지금은 내가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도 교수님이 알려준 대로 그냥 따라만 해가지고 변형이 바로바로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제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좀 약간 부작용으로 좀 나오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계를 시연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구글에서 이제 콜앱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켜놓기는 했는데, 구글 콜앱을 이렇게 치시면은 아마 맨 위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화면이 약간 늦네요, 제가 그 시행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콜앱 화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제가 아까 그 QR코드로 들어가라고 이제 한 그 폴더가 이제 이 폴더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강의안이고, 이게 이제 실습 노트북인데,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를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 폴더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올리고 이렇게 열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콜앱을 통해서 파이썬을 하게 되는데, 이제 파이썬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뭔가 특정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이게 컴퓨터에 지시를 내리는 그런 언어이면서 이제 문법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마 대부분의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사회과학자로서 SPSS나 스테이타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셨을 텐데, 지금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과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실상 파이썬이 이제 표준어의 단계에 올랐고, 그러면서도 학생들의 취업 시장에서도 통용 범위가 상당히 이제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이썬이라는 거는 어쨌든 특정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어이고, 그래서 그 언어를 알아듣고 실행시켜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따로 있는데, 이제 그의 이제 대표적인 그 툴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있는 이제 콜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콜앱을 쓰는 거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별도로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이런 데이터 분석 수업을 하다 보면은 각자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설치에서부터가 사실은 이제 그 입문 수업이라는 게 시작할 때부터 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다른데, 그리고 이제 같은 파이썬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창에서 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모습이 다르기는 한데, 이렇게 이제 이 콜앱을 쓰면 이제 이 노트북이라는 문서형 화면에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원래 이제 다른 툴을 쓰더라도 사실은 노트북의 형태를 기본으로 쓰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표준적인 부분을 이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최근에 콜앱을 많이 추천을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구글이 클라우드에서 무료로 돌려주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설치가 없는 거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컴퓨터에 사양을 타지를 않습니다. 인터넷만 잘 되면 사양을 타지가 않고, 그래서 어디서나 같은 환경이다 보니까 10년이 넘은 랩탑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작동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많이 타지를 않고,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대학원생들하고 협업할 때 좀 좋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 지도를 할 때 이 콜앱에다가 코드를 짜서 저한테 보내라고 하면, 제가 그거 보면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그 즉각적으로 확인을 하고 같이 고쳐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거는 지금 제가 실습 대상으로 삼는
이 학부생 기준 수업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의 장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단점도 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인터넷이 기반이 되어야 되고요. 인터넷이 안 되면은 이제 되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임시 컴퓨터를 쓰는 방식이다 보니까 임시 공간을 쓰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제 그 쓰지 않으면은 회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변수하고 파일창에 올려둔 그 파일이라는 게 다 사라지다 보니까 데이터를 사실은 매번 올려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관련되는 데이터를 올리는 이제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온라인 기반으로 드라이브에다가 올려두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오늘 실습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데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길게 하다 보니까 이거 먼저 누르셔야 됩니다. 이게 그 한글이 사실은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 한글이 많이 깨지는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한글이 이제 깨지지 않도록 최초로 이제 한글 폰트를 실행을 하는 경우인데 제가 지금 13초 걸렸는데 한 2-30초까지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실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먼저 그 데이터 실습 데이터를 먼저 이제 입력을 해 놨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은 제가 쓰기 위한 데이터로서 이 시도별 재정 자립도 이제 자치단체 유형별 평균 그리고 그 지자체의 이제 재정 자립도 구간별 분포를 미리 이렇게 이제 표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내장을 해놨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사실 뭐 여기서 관련되는 엑셀을 업로드를 해도 되고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엑셀로 업로드를 해놓으면 이게 임시 파일이라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처럼 아예 만들어 내장을 해두던가 아니면 데이터를 온라인상에 있는 거를 읽을 수 있도록 해놓는 거나 이런 부분에 이제 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과거에는 사실은 컴퓨터보다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가 성능이 많이 좋은 거면은 콜앱이 좀 느린 경향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연산에서의 오래 걸리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없는데 이제 그 대용량 데이터를 쓸 경우에는 조금 느리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클라우드로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들어간 그 내용에 있어서의 뭔가 그런 그 그렇게 이제 안 좋은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오늘 실습으로 쓰는 데이터는 이게 시도별 재정 자립도나 자치단체 유형별 그런 그 내용들을 이제 이 데이터를 제가 만들어 놨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DF 시도라는 그 데이터를 이제 먼저 예시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이제 올려가지고 읽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가지고 온 데이터로 이제 몇 개는 이제 먼저 사전적으로 만들어 온 겁니다. 이거는 한글 폰트를 써야 되니까 한글 폰트를 설치를 해 놓은 거고 제가 실습으로 써야 되는 이제 이 그 실습 데이터를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제가 처음에 드렸던 코딩 없이 이거를 분석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제 PPT에도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그 2024년에 시도별 재정 자립도 데이터를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학생들이 재정 자립도가 높은 순으로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 평균 값을 점선으로 표시하면서 이제 저희 학교가 있는 전북의 지역만 다른 색으로 강조하면서 확인을 하고 싶고 학생들은 우리가 이제 한국어를 쓰니까 한국어로 이제 제목하고 축 라벨을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경우에는 원래면 이제 이 그 파이썬 코드를 다 알아서 이제 그 코딩을 하는 방법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기 보면은 이거 누르면 제미나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프롬프트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선택 항목을 복사해서 얘한테 코드를 짜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만들고 싶다. 그럼 코드를 짜달라라고 이렇게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얘가 확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짜줍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그 재생을 해보면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요청했던 방식대로 이제 가로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서 재정 자립도를 위에서부터 낮은 걸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국 평균을 넣고 그러면서 이제 전북 지역만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미리 만든 그 것하고 그림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약간 그 색깔은 다르기는 한데 이제 이 뭐 형태에 있어서의 이제 그 이해도에 있어서의 다른 점은 사실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이제 뭔가 마음에 드는 게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처음에 프롬프트를 줄 때부터 해당되는 내용들을 그 원하는 목적대로 작성을 해주면 그에 맞추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작성을 해 줍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사실 학생들한테 코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해야 되는데 아마 그래도 그 최근에 그래도 이제 AI 교육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간단한 설명만 해주면 학생들이 사실은 이해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아시잖아요. 이 옆에 이제 샵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컴퓨터는 무시하고 사람만 읽는 그런 주석으로서의 메모인 거고 이거는 이제 제가 요 데이터 만드는 걸로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DF 시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짠 거고 이제 시도의 구성은 이거고 이제 재정 자립도의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따옴표 있는 거는 이제 그 텍스트 데이터를 담은 거고 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로 치면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점 붙은 거는 그 앞에 코드에 대한 약간 구분자로서의 뭐뭐의 약간 이런 뜻의 뭐 의미를 담는 코드다 뭐 그런 식으로 몇 가지를 미리 그 공부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학생들이 그냥 뭐 아주 이 코딩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좀 공부가 어렵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랑 이제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 답이 틀린 답은 아닌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가 PPT 순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연을 이걸로 한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 자립도의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제미나이 패널에다가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코드를 생성을 하면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그 답이 이제 같은 답이 나오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질문 설정을 하고 분석을 설계하는 그런 정책학자로서의 그런 고유한 기능을 주로 담당을 하고 이 문법에 관련되는 거는 AI가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의 그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 격차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부분, 이제 뭐 분석 형태의 설계가 어떻게 되는가의 부분, 그리고 결과를 공식 통계와 대조하고 이제 해석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그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연은 뒤에 이제 한 두세 개 정도 더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중 한 6회차 정도 제가 이제 한 학기 수업을 반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절반은 이제 그 전통적인 이제 우리 전자정부나 디지털 정부에 관련되는 수업을 구성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되는 수업을 하는데 이제 이 데이터 기반 관련되는 수업을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그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니 프로젝트를 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그 결과물을 확인을 합니다. 네. 그렇고 그 다음 거 이제 뭐 시연을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게 그 이것도 이제 똑같은 방식인데 이제 그 이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구간 분포를
이제 구간 순서대로 세로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서 막대 위에 지자체의 수를 이제 그 표시해 달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옆에다가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얘가 코드를 짜 줍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업로드를 해 놓으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분석을 할 것인지를 이제 써 놓으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코드를 잘 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구간별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거랑 이제 비교를 해 보면은 이제 그거 내용은 똑같죠. 이게 색깔이나 이런 거는 조정을 해야겠지만, 색깔이나 폰트 같은 거는 조정을 해야겠지만, 내용이 제가 그거 만든 내용하고 이거 제미나이를 통해서 만든 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코딩 교육도 사실은 이제 이거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코드가 무엇을 뜻하는지 프로그래밍을 배운 적이 없는 행정학과 학생에게 설명하듯이 한 줄씩 한국어로 설명해 달라라는 내용을 입력을 하면 그에 맞추어서 얘가 이제 해설도 해 줍니다. 어떻게 해설하나 보겠습니다. 네, 한 줄씩 설명해 줄게요 하면 수락 및 실행 하면 저도 이거 오래 걸리네요. 답변. 근데 사실 이거는 컴퓨터가 느린 게 아니라 제가 약간 이거 그 무료 버전이라서 그래서 느린 것 같고요. 이게 또 이제 과금을 해가지고 하시면은 이것도 늘어나고 이거 막 그 이 컴퓨팅 파워도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이제 그거 직접 할 때는 이게 학생들하고 공유하거나 수업할 때 많이 써가지고 그냥 무료로 하는데 이게 38%까지 찬 것도 제가 오늘 수업 미리 한다고 몇 개 막 많이 막 써봤거든요. 진짜로 나오나 그러느라고 좀 찾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무료 쓰셔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제가 요청한 위 셀 코드가 어떻게 이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행정학과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한 줄씩 한 줄씩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데 필요한 도구를 어떻게 물려고, 그리고 아까 제가 주석 얘기했잖아요. 이거 샵 들어간 거 그것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제 뭐 막대 그래프의 색깔은 어떻게 정하고, 이게 제가 앞에서 제가 그린 거랑 저는 제가 그린 게 색깔이 약간 더 진해가지고 예쁜 것 같은데 이거 조정하는 식으로 이제 왜 이렇게 나오지라고 조정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이제 조정을 한다던가, 이제 뭐 그래프의 뭐 색은 어떻게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하나하나씩 이제 조정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만든 그래프를 어떻게 이제 수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미션을 주기도 합니다, 학생들한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원래 만든 게 이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강조색을 전북 대신에 세종으로 하고 싶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순으로 하고 싶다. 그다음에 이제 유형별 평균으로 같은 형태의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는 거를 이제 요 옆에 공부를 한 거 가지고서 직접 해도 되는데, 사실 그것마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여기다가 그냥 붙여 가지고 사실은 시키면은 다 해줍니다. 이렇게 이에 맞춰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반영해 주세요 하면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돌리면은 이러면 아마 뭐 그렇게 합니다. 이제 코드를 수정했습니다라고 해서 하면 이렇게 바뀌었죠. 그쵸? 그래서 위에서 이제 뭐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 맞춰가지고 옮겨도 되지만, 사실은 요 오른쪽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 직접 요청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연을 한 두 번째까지는 했고, 그러면서 음 이제 요 세 번째 거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오답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요 재정 자립도의 평균을 올려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 코드를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코드를 구하니까 45.0이래요. 근데 이제 앞에서도 제가 요 재정 자립도 평균은 이거는 우리가 그 공식 통계를 가지고 온 건데 공식 통계에서 48.6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여기에 업로드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재정 자립도의 평균을 구해 보니까 45.0으로 실제 행안부 공식 통계랑 3.6% 포인트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잘못된 것인가? 이 코드가 잘못된 건가에 대한 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미리 밑에 다 써놔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제가 데이터를 애초에부터 모든 시도를 17개 시도를 다 가져온 게 아니라 이제 상위 3개랑 하위 3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 세종, 경기, 전남, 경북, 전북 이렇게만 해놨는데 그 사이에 있는 여러 도시들 뭐 이제 충남북, 뭐 강원, 경남, 부산, 뭐 대전 이런 그 도시들 그런 지자체들은 안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가지고 온 데이터에서 이거를 전국의 평균으로 보고 이제 그냥 평균을 구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전체 시도의 재정 자립도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션을 줄 때 일부러 약간 데이터를 뭔가 약간 상태가 안 좋은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데이터를 준 다음에 이제 미션을 시켜준 다음에 그게 이제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틀리면 왜 틀린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번 고민하게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사실 인터넷에 올라오는 행정 정책 데이터들이 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이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전처리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가져온 것처럼 상위 3개, 하위 3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온다던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어쨌든 전국 그 재정 그 자립도 데이터다라고 해가지고 얻은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거 가지고 코드 가지고 그냥 평균을 구하고 이러면 이제 거기에서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한 것처럼 제가 일부러 조금 데이터에 좀 그 오류는 아니죠. 이거는 제가 가져온 거는 맞는 데이터인데 이제 뭔가 중간이 빠져 있다거나 뭔가 가공이 되어 있어서 그 다른 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를 가지고 온 다음에 거기에 있어서의 오류를 찾는 그게 이제 실제로 그 우리가 행정의 그 상황에서 그 확인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상황들이 많이 그 대표가 된다고 보고 이제 일부러 이런 것도 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PPT에 넣어놓은 거는 아닌데 제가 보다 보니까 저는 원래 그거 한 세션 안에서 셋이 발표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발표 자료가 그 짧은 줄 알았는데 이게 그 생각보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조금 긴 편이어가지고 이제 추가로 브록을 하나를 더 만들어 봤는데 이제 텍스트 마이닝도 이제 이 파이썬에서 굉장히 이제 쉽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그냥 급하게 하다 보니까 프롬프트를 온전하게 만들어 오지는 않았는데 여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민원 텍스트를 뭔가 긁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제가 위에다가 올려놨어야 됐는데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맨 밑에다가 다음 민원 테스트는 이겁니다. 이거 민원 테스트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요 그 분류를 해서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것인가라고 분류를 해서 이제 만들고 싶다라는 거를 이제 만들면 그것도 아마 얘가 요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랑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작업이 돌아가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이제 그거 뭐 제시를 해줍니다. 얘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시를 해주는 게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이거는 약간 제가 프롬프트를 잘 못 짰다. 이게 그거 의도는 이제 요 표 형태로 해가지고 그 개수를 세라는 의도인데, 개수를 세라는 방식으로 이제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조금 더 잘 써줘야 됩니다. 몇 번 고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니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위 민원 텍스트를 바탕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주세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옆에 거는 제가 또 설명을 하면은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요 각각의 이 문장들이 어느 그거에 속하는 건지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판단한 거랑 사람이 판단한 거랑 얼마나 다른지를 이제 구분을 이제 해서 그거를 이제 일치하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 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뭐 우리 코더 간 일치율 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의도를 한 겁니다. 제가 밑에 넣어놓은 거는. 그리고 옆에 이제 돌아갔는데 텍스트 바탕으로 워드 클라우드 하는 거를 이제 돌렸는데 작업이 되고 있죠. 그래서 또 워드 클라우드 그리는 것도 사실 한때 엄청 유행이었어 가지고 얘는 조금 오래 걸리네요. 음, 약간 뭔가 오류가 생긴 것 같은데 얘가 한 거랑 다르게. 여기 나왔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올려놓은 5개 문장 정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민원 텍스트 워드 클라우드를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만 업로드를 잘 해두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분석을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그냥 말만으로도 좀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냥 공개 데이터를 활용을 했을 때 나타나는 오류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씩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올려놓은 거를 보면은 이제 뭐 제가 쓰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제 수업은 사실은 AI 사용이 그러니까 전면적인 허용인 거죠. AI가 없으면은 수업 진도가 나가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기록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행위로 간주를 해서 본인이 이제 정리한 거에 대해서 이제 다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제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코드 읽고 수정하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의도된 오답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씩 넣는다라는 것,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운영에 있어서의 약간 위험 요인 같은 거 제가 좀 고민해 본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이 화면에서 사실은 AI가 준 코드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사실 그냥 학생들이 겉으로는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진행 중인 것처럼 보이고 이해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위권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하면 할수록 완전히 발전을 해버려서, 아까도 이제 황한창 교수님 실습하신 거에도 막 학생들이 결과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학생들은 정말 계속 발전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하위권 학생들은 옛날이었으면은 짜오라 그러면은 못 하니까
그 과제물 내라고 하면은 못 하니까 얘가 아는 앤지 모르는 앤지라는 게 명확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아는 것처럼 보이게 그럴듯하게 가지고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해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멈춰 있다 보니까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더 여기서 좀 어려운 부분은 이런 학생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조용하다라는 겁니다. 조용하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 그냥 앉혀가지고 혼자 공부하기에는 하는 것보다는 페어로 앉혀가지고 검증을 절차하고 이제 구두로 확인하는 그런 그 모습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막 제가 다니면서 노트북에서 아무 셀이나 짚어가지고 이게 뭐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이냐라고 약간 설명을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코드 내용에 구체적인 거는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더라도 이게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내용을 이제 하려고 이게 들어갔다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그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요 투브레인 접근이라는 게 필요한데, 하나는 이제 뭐 이 개방 차선에서는 AI를 자유롭게 쓰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록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노트북이나 AI 대화 로그 같은 거를 이제 가지고 오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통제 차선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이해를 확인하면서 이제 요거는 뭐 때문에 이거가 들어간 걸까요? 하고 물어보면은 이제 그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흐름만 안다고 하면 그럼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그 이해도에 대한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 계획서에는 AI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는데 이에 대한 기록을 이제 충분히 하면서 진행하기를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운영 체크리스트인데 이제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그 사용 환경이 조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게 이제 좀 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 막 빈 상태에서 그냥 만드는 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이제 각각의 목적에 맞추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올려놓은 거를 중심으로 그래프가 한글이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게 또 컴퓨터마다 조금씩 이 약간 설정 같은 게 좀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 그 확인을 해서 배포를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학교에서 현장 네트워크가 불안한 경우들도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내장형 노트북하고 실행 완료본 사본으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그 아까 전 같은 경우에 제가 약간 그 이것도 중간에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그 파이썬 돌릴 때 그 원래 제가 처음에 그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황한찬 교수님 강의하기 잠깐 전에 제가 했을 때는 색 배치까지도 제가 그린 거랑 아예 똑같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약간 그림이 좀 약간 옅은 그 약간 강조 색깔도 나오고 그 막 강조 약간 형태가 조금씩은 달랐잖아요. 그 우리가 요구한 내용은 다 나타났어도, 근데 그건 오류가 아니라 이제 재현성의 그런 개념의 교육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여간 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의 수업을 할 때 이제 그 막힌 학생이 드러나지가 않는다. 그래서 페어 작업과 스팟 체크를 통해서 이제 그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거 그 드리는 자료는 이제 여기에 그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각 선생님들께서 진행하시는 목적에 맞추어서 좀 정리를 하면 나름대로 그 재밌는 소재들을 많이 만들어서 강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이렇게 정도고요. 저도 한 40분 정도 했는데 따로 질문하거나 이러는 시간은 여기서는 없는 거죠, 지금 일단은. 아, 그럼 그래서 안 그래도 네, 이제 2개 정도 저희가 발표를 네, 들었으니까 청중에서도 네,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제 네, 그러고 크게 쉬는 시간 하는 게 가듣기는 나을 것 조금 같아요.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한번 그렇죠. 네. 질문 네. 시간을 받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 일단 강의를 그 발표는 끝나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재밌는 사례 공유해 주셔서 저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사실 저희가 이제 파이썬이랑 R을 코드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게 한 8년 전, 7년 전 정도에 저도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 뭐 잘 모르는 거 나오면은 그냥 구글링을 엄청나게 하고 계속, 근데 코드 간에 충돌 발생하면은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R이나 이제 GitHub나 이런 데서 여러 검색하거나 아니면 R 커뮤니티에 올려서 뭐 댓글 다루면 댓글도 다 틀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코드를 짰었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는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통계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검증을 잘 안 한다거나 이 어떤 이거를 어떻게 나의 어떤 이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이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그 차근차근 이렇게 강의하실 때 활용하신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이종 선에서 혹시 청중에서 질문 있으시면은 이제 질문을 받고 이어서 이명빈 교수님의 발표를 들을 생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세션 브레이크. 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없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세션 시간을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의 다음 시간이 2시 40분에 세션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2시 40분까지 잠깐 세션 브레이크를 가지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